1단원 레벨 2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양수 K에 대하여 BN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AN, BN 대입해서 정리하기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AN 봤더니 어떻습니까? AN의 극한값을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만 보면 되는데 최고차 여기 4n제곱 여기 3n제곱 하고 있어서 극한값이 4분의 3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bn의 극한값도 존재하겠다 해서 bn을 데려왔습니다. bn은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거 유리화해서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 n제곱 더하기 2kn 해서 분자의 유리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2kn이 남는데 또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를 보는데 여기 2kn 여기 n 해서 2n분의 2kn 결과는 2분의 2k가 돼서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극한값을 이제 찾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의 극한값을 직접 한번 극한을 뛰어다니게 해서 여기도 리밋, 여기도 리밋, 여기 다 뛰어다니게 해서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a는 4분의 3이고 b는 k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나타나고 분모는 an 곱하기 bn 하니까 4분의 3 곱하기 k가 되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주면 3-k제곱이 되고 여기는 3k가 되는데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3을 한번 이렇게 같이 약분해주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k제곱인데 4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면 분자에도 4를 곱하면 3-4k제곱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3이고 여기 4k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은 0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 1 해주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k는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k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1번은 수열의 극한과 미정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2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AN 구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밑줄 친 이 부분 첫째 항에서 n항까지 합 이거 우리 수원에서 S1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S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S1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셈입니까? 맞습니다. 3의 n제곱 더하기 3하고 주어져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하는 형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SN은 3의 n제곱 더하기 3이고 Sn-1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3의 n-1제곱 더하기 3이어서 변변 빼보겠습니다. 변변 빼보면 좌변은 AN이 남고 우변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을 빼주는데 앞에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여기서 뭘 주의하겠습니까? n-1을 썼으면 n-1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n은 항상 2 이상이 되겠습니다. n은 2 이상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우리가 항을 찾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체크해 준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항은 S1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까지 합 대입해주면 A1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한 AN에서 n에다 1 대입해주면 2가 나와서 같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첫 번째 항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입할 준비를 할 텐데요. 여기 k는 1부터 ak를 2n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 2n하고 체크를 해주면 색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2n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sn에 2n을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써주면 이 식은
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3의 2n 제곱 더하기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어떻습니까? A1 자리에 6을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6 대입해주고 우리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an 이 항을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항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3의 2n제곱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3의 2n제곱이 최고가 돼서 분자 분모의 3의 2n제곱으로 나눈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습니까?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앞에 6이 있고 여기 3의 n제곱이 나와서 3의 n제곱이 돼서 2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3분의 2가 밖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9분의 1 해서 극한값은 약분 한번 해주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2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을 활용한 등비 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2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AN의 극한은 무한대고 이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의 의도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AN, BN에 대하여 이 주어진 극한값은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AN, BN을 바로 설정하면서 문제를 접근해도 좋겠습니다. AN 무한대로 가는 가장 심플한 AN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n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AN을 대입해서 극한값이 3이 되게 하는 또 가장 심플한 B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AN, BN을 이용해서 이 식을 또 간단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입해주면 이 식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4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N 마이너스 3배 해주니까 6N 마이너스 9 더하기 1 하고 분자가 정리가 되고 분모는 3AN 하니까 3N 그리고 3n 쓰고 더하기 bn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3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최고차만 본다고 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최고차만 보니까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분자는 n이고 분모는 10n이어서 극한값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적인 풀이는 무슨 뜻입니까?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대입하는 건데 핵심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AN이 무한대로 가고 2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이 3이니까 BN에 대한 정보를 쓰지 않기 위해서 BN을 활용해서 이 꼴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주면 분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2an 더하기 bn 꼴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2an 더하기 bn이 됐고 bn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an 원래 4an이니까 여기 더하기 10an이 있고 더하기 1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분모는 좀 심플하겠습니다. 2an 더하기 bn 해주고 더하기 an을 뒤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이 2an 더하기 bn 이것들은 상수가 되겠습니다. 3 오니까 마이너스 9, 1 그리고 여기는 3이 되고 an은 어떻습니까? an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an이 결정하겠습니다. an분의 10an 여긴 다 상수니까 버리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10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대입과 변형 두 가지 방법을 갖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2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이 1이고 SN분의 AN제곱의 극한값이 3일 때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SN분의 AN을 실제로 정리를 해서 어떤 형태의 극한값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N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n 곱하기 2a 더하기 n-1d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a 더하기 n-1d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둘 다 n에 대한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최고차 보면 n제곱이 되고 분자는 뭐가 남겠습니까? 분자는 nd니까 d제곱이 남고 여기 최고차 n제곱 되려면 여기 nd하고 2분의 1 n이 곱해지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d가 되고 정리해주면 2d가 되겠습니다. 2d의 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d는 2분의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이 또 1이라고 했습니다. 1은 두 번째 항 a인데 a2는 a 더하기 d가 되겠습니다. d가 2분의 3이니까 a의 값은 초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찾겠습니다.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10은 a 더하기 9d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d는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9, 3, 27, 2분의 26 하니까 a10 열번째 항은 13이 되겠습니다. 4번은 등차 수열을 활용한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2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어진 수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 해주는데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밑과 분자에 있는 밑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로 앞으로 보내고 2의 n제곱하고 k의 n제곱을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k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생기고 분모는 앞에 2를 보내고 2의 세제곱을 8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k의 n제곱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수 k라고 했는데 이 k하고 k 밑을 비교하면 k는 2k에 비해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도 지워주고 k n제곱도 지워져서 여기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k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2k가 8보다 작거나 같고 k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k는 몇이 되겠습니까? 1, 2, 3,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 싶은 k 값의 합은 다 더해서 10이 되겠습니다. 5번은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2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이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분모를 들여다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서 분모 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통해서 변형을 해주면 분자는 n의 a제곱 그리고 루트 n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 더하기 2n제곱 그리고 더하기 루트 해주면 n세제곱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주니까 2n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최고차를 비교해야 되는데 분모는 2n제곱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어떻습니까? 분자도 최고차가 2n제곱이 돼야 상수, 극한값 상수로 존재하겠습니다.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차수가 같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n 루트 n이 나타나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n 루트 n이 있어서 이 n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루트 n 이렇게 있어서 여기 n제곱 그리고 여기 n제곱하고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a는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a는 2분의 1 하고 써놓고 극한값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분모 2n제곱 하는데 분자도 n제곱, n제곱, n제곱이 두 개가 있어서 2n제곱, 즉 극한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2분의 1 더하기 1 하니까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6번은 수열의 극한과 미정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2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과 BN이 다음 조건가 하나를 만족시킬 때 B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BN 루트 AN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N이 2보다 작겠습니다. 양변에 2 루트 N 더해주고 3 루트 AN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는 3 루트 AN이 되고 2 루트 N 마이너스 2보다 크고 BN은 다시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 루트 AN이 되고 2 루트 N 더하기 2보다 작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심플한 대입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N, BN,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N에 대해서 BN의 극한값은 한 가지 값으로 일정하다 했으니까 만만한 AN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3N이니까 AN은 9N 하고 택해 보겠습니다. AN을 9N 해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모든 양수라는 조건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여기 9 루트 9n이 들어가니까 3을 밖으로 빼면 9 루트 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루트 n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bn이 뭐보다 작겠습니까? 그대로 써주면 2 루트 n 더하기 2를 3 루트 죄송합니다. 9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극한값, 이것의 극한값 다 몇이 되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9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bn의 극한값은 9분의 2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bn의 극한값이 9분의 2면 p 더하기 q의 값은 9 더하기 2 해서 1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석적인 풀이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환하고 써놓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n-1분의 an을 c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cn의 극한값은 3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알려진 cn을 활용해서 an을 표현을 해주면 3n-1 곱하기 c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 자리에 이 cn을 3n-1 cn을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습니까? 3 곱하기 하는데 cn을 그냥 상수 cn을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cn 그리고 루트 3n-1이 남겠습니다. 3n-1 하고 대입했고 분자는 마이너스 2n-2가 되고 이것의 값보다 bn이 더 크다고 했고 bn은 오른쪽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똑같아서 3cn 나타나고 3n-1 하고 나타나고 분자는 2n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좌변은 분모는 뭐가 남습니까? 3 남고 우리 최고차 계수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루트 n을 n으로 잘못 써서 휘리릭 고쳤습니다. 그러면 최고차 루트 n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이 남고 cn은 극한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루트 3이 있고 뒤에 또 루트 3이 있고 분자에는 2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9분의 2하고 오른쪽도 같은 결과를 갖겠습니다. 7번은 대입과 치환을 활용한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2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제곱 위의 점 an, n제곱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했고 각 OAN, BN의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선분의 길이를 활용한 극한값에 60을 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선분의 길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를 설정하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의 좌표는 n,n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y는 x제곱 미분하면 2x고 n을 대입하니까 이 기울기는 2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수직인 직선하고 체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기울기는 2n분의 1이 되고 n을 대입하면 n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n제곱 더하기 2분의
1분의 1하고 직선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bn의 좌표는 어떻습니까? x절편이 되기 때문에 y가 0되는 x값을 체크해 보면 여기다 2n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n 세제곱 더하기 n, 0하고 bn의 좌표가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그림을 좀 지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각의 이등분선 해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 OAN 길이 대 선분 ANBN은 OCN 대 CNB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OAN 대 하고 쓰고 ANBN 선분의 길이의 b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NBN 하고 나타나고 이 선분의 길이의 b는 OCN 대 CNBN, BNCN으로 써보겠습니다. BNCN의 길이의 b랑 같겠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OCN분의 BNCN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OCN, 선분 OCN분의 선분 BNCN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길이의 b는 OAN분의 ANBN 하고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ON분의 BNCN은 어떤 길이만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OAN하고 ANBN만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OAN의 길이하고 한번 체크해주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되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더하기 n 4제곱하고 n을 밖으로 한번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더하기 1하고 OAN이 결정이 되고 ANBN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것에서 이것을 빼서 제곱하면 4n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4n의 6제곱 또 차의 제곱이니까 n의 4제곱하고 표현이 돼서 n 4제곱 밖으로 꺼내면 n제곱 루트 4n제곱 더하기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n 곱하기 하고 표현이 되고 AN, BN, OAN 하고 묶어보겠습니다. OAN 분모에 같이 있으니까 n 곱하기 OAN 내보내주면 n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 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제곱 더하기 1분의 1 하고 그 다음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에 VNB는 C 하나니까 ANBN 길이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n제곱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 남겠습니다. 4n제곱 더하기 1 남고 빼기 2n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n 한번 약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제곱도 밖으로 꺼내고 유리화를 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면 분모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 있고 그리고 n제곱을 밖으로 묶어보면 다시 써보면 4n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4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n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리화를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유리화를 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4n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n이 되고 분자는 어떻습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을 무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분자는 n제곱, 분모도 여기 n, 여기 2n 있어서 여기 2n제곱, 또 여기 n, 여기 2n 있어서 2n제곱, 2n제곱 더하기 2n제곱이어서 분모는 4n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하는 답은 어떻습니까? 60 곱하기 4분의 1 해주니까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8번은 수열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원 레벨 3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삼각형 A, Bn, Cn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각 A의 크기는 60도라고 주어져 있고 조금 써보겠습니다.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 A, Bn의 길이는 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 Cn의 길이는 n제곱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내저분과 외저분의 반지름을 각각 스몰 r, 라지 rn이라 할 때 그 반지름을 활용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을 활용한 넓이 공식이 스치고 지나가겠습니다. 물론 외저번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넓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k를 구하는데 k제곱은 하고 써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하니까 n제곱 더하기 n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n 곱하기 n제곱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n의 4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더하기 n제곱하고 나타나고 루트를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k는 루트 하는데 n제곱도 한번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n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A, BN, CN 하고 넓이를 표현해 주면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2분의 루트 3이어서 4분의 루트 3 n의 세제곱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을 s라고 해서 일단 좀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n분의 1 곱하기 하고 쓰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rn 하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로 넘어오고 이것이 분모로 들어가고 이것이 또 분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넓이 s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넘어가서 또 이 넓이가 분모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s분의 abc 하고 표현이 돼서 조금 한 번 더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8ns제곱 8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8n 곱하기 s제곱하고 표현되고 a, b, c 길이 곱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8n분의 1 하고 밖으로 조금 꺼내 쓰겠습니다. 8n분의 1 해주고 s제곱하고 써주면 제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3 그리고 s제곱 하니까 n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n의 6제곱 해주고 세변의 길이를 곱하면 n의 세제곱 해주고 k를 한번 곱해주면 n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의 4제곱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n 더하기 n제곱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 더하기 n제곱 더하기 마지막에 k를 써주면 n 루트 하고 표현돼서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고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분 적당히 하셔도 좋고 그냥 비교해 보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7개가 있어서 n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n의 4제곱, n의 제곱하니까 n이 5개가 있고 6, 7, 여기도 6, 7 해서 이쪽에서도 7개가 나타나고 이쪽에서도 7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분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자는 개수가 1이니까 n의 7제곱이 2개 나타나고 분모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나누기 2분의 3 하니까 극한값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1번은 수열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3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l이 있는데 l은 y는 2x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 l 위에 점 pn n, 2n이 있고 직선 l과 점 pn에서 접하고 x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 cn하고 dn이 있습니다. cn의 중심을 an, dn의 중심을 bn이라고 했을 때 an 더하기 1, bn 더하기 1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n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Bn은 이 점
점 O, 중심 O를 해서 이쪽에 있는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고 점 AN도 이 직선 L과 X축이 이루는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도 거기 있어서 제가 조금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을 보시면 다시 어떻습니까? BN 여기 있고 같은 직선 위에 BN 더하기 1이 있고 AN도 여기 있고 AN 더하기 1도 같은 이등분선 위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OAN, BN의 넓이를 구하면 거기에 n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이 삼각형 OAN, BN 더하기 1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직선 L하고 이 직선 L은 이 두 원의 공통 접선이 되겠습니다. 중심끼리 이은 이 직선하고 서로 수직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이 접선의 길이 OPN도 이 접선의 길이 서로 다 같겠습니다. 그런데 OPN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OPN의 길이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루트 O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 BN의 X좌표 루트 ON 그리고 점 AN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ON 하고 X좌표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해서 AN, BN의 길이 구하고 높이 OPN 루트 ON을 곱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반지름,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결국 BN의 Y좌표이고 왼쪽 원의 반지름도 AN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X좌표들을 이 직선 AN, BN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입하면 바로 Y좌표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직선 어떻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2였으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n, 2n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n을 대입하면 2n이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5n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BN의 Y좌표는 루트 5n을 대입하는 것이니까 이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 Y좌표가 돼서 루트 5n을 대입해보면 2분의 n으로 묶어서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N의 반지름 Y좌표가 되겠습니다. 또 대입해주면 2분의 n으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5 더하기 루트 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OANBN을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OANB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ANBN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는 OPN이 되겠습니다. OPN하고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두 반지름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하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5n이 되겠습니다. 5n 곱하기 높이는 루트 5n 해주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5 루트 5 n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은 AN 더하기 1 그리고 BN 더하기 1 BN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OAN 더하기 1 BN 더하기 1에서 삼각형 OAN BN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루트 5는 똑같은 상수이니까 2분의 5 루트 5로 묶으면 계산 결과는 n 더하기 1의 제곱, 여기에 n 더하기 1을 대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n제곱하고 나타나서 계산해주면 2분의 5 루트 5 그리고 2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몇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SN인데 한 번 더 쓰고 가겠습니다. 우리 n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분의 SN 해주면 2n분의 하고 표현이 되고 5 루트 5 그리고 2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최고차 보면 2n 해서 극한값은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2번은 수열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원 레벨 3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B의 모든 순서상 AB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극한값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이어서 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통한 변형을 한번 해볼 텐데요. 분자에 유리화 해주니까 분자는 a 곱하기 하고 a는 좀 밖에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분자는 bn이고 분모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n제곱 더하기 bn 그리고 더하기 n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차 여기 bn 여기 n 있어서 2분의 bn 하고 정리를 해주면 2분의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자연수 AB의 곱이 6이라는 뜻이고 만족하는 순서상 AB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곱해서 6이 되는 것은 1하고 6이 있고 2하고 3이 있고 자리도 한번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3하고 2도 있고 6하고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입 한번 해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B의 곱은 6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6의 n제곱 나타나고 여기는 a 곱하기 a의 n제곱 그리고 여기는 6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극한값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가 6이고 B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6이고 B가 1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1의 n제곱 상수니까 상수니까 세력이 없고 여기 6 곱하기 6의 n제곱 그러면 이렇게 최고차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1 있고 6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로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3, 여기 2, 그럼 6의 n제곱 세력이 6의 n제곱의 세력이 죽으니까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6n분의 6 곱하기 6n 하니까 극한값은 6이 되겠습니다. A가 2이고 B가 3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극한값이 6이 되고 A가 이번에는 1이고 B가 6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이면 이 경우는 사라지고 6의 n제곱, 6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나니까 2분의 6 해서 극한값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최대값, 최소값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m 더하기 m 해주면 최대가 10이고 최소가 3이어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3번은 자연수 조건이 붙은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2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19이고 첫째 항부터 무한히 더하는 무한급수의 합이 27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A4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19는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27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한등비급수의 합, 수렴하는 무한등비급수 이니까 1-R분의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하고 넘겨주면 27 곱하기 1-R이고 이 A를 이쪽에 있는 A 자리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19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7 1-R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해주면 여기 곱해준 이 곱셈 공식은 결과가 1-R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27-27R 세제곱하고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R 세제곱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R 세제곱은 하고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27분의 8이 되겠습니다. 27분의 8이고 문제에서 모든 항이 실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의 값은 3분의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r을 여기에 대입해서 a도 구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을 구해주면 27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첫째 항은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4를 구해보겠습니다. a4는 ar의 세제곱하고 계산이 되고 a는 9라고 했고 r의 세제곱은 27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7분의 8을 곱해주면 정답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2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양수 m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고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이 무한 등비급수 하나 체크하고 이 무한 등비급수 하나 체크를 해서 등식을 만족하는 m을 찾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무한등비급수 각각 분배가 되는지, 즉 알파, 베타가 수렴하는 범위에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체크 안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계산될 거다 하고 계산하셔도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학적 백그라운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9분의 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9분의 1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m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이 양수이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도 양수라는 걸 알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9분의 1이어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다 양수구나 라는 뜻인데 둘이 양수끼리 곱해서 9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 양수를 곱해서 9분의 1이다. 그 말은 알파, 베타 중 적어도 하나는 한번 써주고 가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럼 알파를 제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n제곱이 수렴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렴 범위에 들어가서 이것이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의 n제곱을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한대를 붙이면 3으로 수렴을 하고 이것도 수렴하니까 결국 베타 n이 수렴한다 라는 즉 베타 m이 수렴한다, 수렴하는 등비급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렴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수렴하고 수렴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분배 법칙을 써서 각각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은 하고 계산이 되는데 1-r분의 a인데 r도 알파, 초항도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알파분의 알파 더하기 1-베타분의 베타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1-9분의 m 그리고 더하기 9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고 분자도 9분의 m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자 분모의 9를 곱해주면 여기 9분의 2가 아니고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9를 곱해주면 9 더하기 1 하니까 10-m이고 여기는 m-2가 되겠습니다. 3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3m은 m-2가 되고 4m은 32, m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계산을 해주면 알파 베타의 곱이 9분의 1이고 더한 것은 9분의 8인데 역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분의 9하고 곱해주면 공비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초항도 8분의 1, 공비도 8분의 1 해서 1-r분의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분의 8분의 1 분자 분모에 8을 곱하니까 정답은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번은 근계관을 활용한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2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두 개의 등식을 만족할 때 A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은 왜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면 AN이 두 번째 등식의 분모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0이 아니게 하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급수의 합이 각각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N을 우리가 놓고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요. AN을 우리가 흔히 쓰는 AR의 n-1제곱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식을 써줘야 되는데 이 등비급수의 합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r분의 a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1-r과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의 합을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이것의 합을 표현하기 위해 앞서서 우리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의 n제곱 곱하기 an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의 n제곱 곱하기 ar의 n-1제곱 하는데 4도 앞으로 한번 끌어서 4a 곱하기 4r의 다시 써보겠습니다. 4r의 n-1제곱하고 써주면 초항이 4a고 공비가 4r인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역수로 취할 거니까 초항은 4a분의 1이고 공비는 4r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계산을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계산 한번 하기 전에 여기 공비 성립하는 구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R은 -1에서 1 사이여야 되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4R분의 1이 공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R분의 1도 -1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 R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비 4r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4r분의 1하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습니까? 초항 4a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자 분모에 4ar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r만 남고 분모는 4ar-a가 되겠습니다. a 어떻습니까? a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이 a를 여기다가 끌어서 대입해주면 a로 묶어지니까 1-r 그리고 4r-1 그리고 분자는 r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r은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서 전개를 해주면 -4r제곱 그리고 4r 하니까 5r 그리고 -1이 되겠습니다. 다시 넘겨서 정리해주면 4r제곱 -4r 더하기 1은 0이 되고 완전제곱이 돼서 r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해주면 조건 만족하고 2분의 1 대입해주면 또 2분의 1이 돼서 수렴하는 범위에 맞겠습니다. 따라서 R은 2분의 1이고 다시 대입해주면 A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우리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2는 AR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2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보다 큰 상수 P에 대하여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AN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AN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AN 등차 수열이고 초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초항은 n에 2를 대입한 P-1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차는 P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수열 AN을 이용해서 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소거형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겠습니다. 따라서 부분 분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AEN 더하기 2 마이너스 AEN을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등차 수열의 짝수항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공차가 P인데 짝수항들의 차이는 두 칸 건너뛰니까 공차가 2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부분 분수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에서 이것을 뺀 게 2p가 되고 그리고 AEN 마이너스 하고 표현해 AEN분의 1 마이너스 AEN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짝수항들이 연이어 나타나니까 다 주어지고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등차 수열 1보다 큰 상수 양의 공차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0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항이 남는 무한등비급수의 합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p분의 1 곱하기 a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3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약분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15하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P하고 A2를 곱하면 15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는 PA2하고 써주고 A2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하면 2P-1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1보다 큰 상수 P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것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분 분수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을 계산해주면 이제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AN 더하기 2에서 AN 두 항 사이의 차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차 P가 2배가 되니까 2P분의 1 하고 계산이 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한 칸씩 건너뛰어서 나타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는데 지워지는 것도 앞에 2개 남겨놓고 뒤에 2개 놓는다는 걸 알겠습니다. 또 n이 무한대로 가면 뒤에 것들은 다 0으로 가니까 앞에 2개만 남겨서 급수의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p분의 1 곱하기 a1분의 1 그리고 더하기 a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p는 3이었으니까 여기 6분의 1 하고 나타나고 a1 대입해주면 p가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또 2를 대입해주면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계산해주면 6분의 1 곱하기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0분의 7이 되겠습니다. 4번은 부분 분수를 활용한 소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2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 가한 R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A 곱하기 B2가 1일 때 A3 곱하기 B5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분의 bn이 2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이 조건은 an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n 써놓고 bn은 곱하기 2an 하겠습니다. an은 ar의 n-1제곱하고 보통 일반항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n은 어떻습니까? 초항이 2배가 되고 공비는 똑같이 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AN, BN 곱한 것을 무한히 더했더니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N, BN 한번 곱해보면 초항은 2a제곱하고 표현되고 공비는 어떻습니까? r제곱 해주고 n-1제곱 공비가 r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수렴하니까 수렴 범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r제곱이 1 사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무한급수의 합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무한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써주면 1-R
1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r제곱이라고 했습니다. 1-r제곱분의 초항은 2a제곱, 이것의 값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제곱은 2배의 1-r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a, b, 곱이 1이라고 했습니다. 1은 하고 a, 2 곱하기 b인데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a제곱 곱하기 2를 대입하니까 r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배가 되니까 4 해주겠습니다. 4r제곱 남고 1-r제곱, 또 정리를 해주면 4r의 4제곱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4r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r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어서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r제곱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r제곱 2분의 1 했더니 수렴 범위에 맞겠습니다. 이 r제곱을 위의 식에 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은 2분의 1 들어가서 곱하기 2 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3 곱하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a3 곱하기 b5를 하라고 했습니다. a3 곱하기 b5를 해주면 a3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r 제곱하고 계산이 되고 b5는 2a 곱하기 r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 제곱 곱하기 r의 6제곱 해주는 건데 a제곱은 1이고 이거 3제곱 해주면 8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번은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단원 레벨 2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급수의 합이 8분의 3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무한급수의 합이 8분의 3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인데 AN 말고 옆에 있는 이 수열 N이 무한대로 가면 16분의 1의 극한값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0이 되려면 AN의 극한값은 16분의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AN의 극한값은 16분의 1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의 극한값,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리밋하고 시그마가 붙어서 무한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한급수의 합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요. AK에 대한 AN, AK지만 N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AN은 뒤에 이것이 있어야지 수렴한다 라는 정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어진 이 항 AK-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16분의 1을 좀 쪼개서 변형해서 써보겠습니다. AK-16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 있어야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빼주고 16K제곱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한번 더해주고 마이너스 16분의 1을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8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이 부분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계산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분해주면 16 곱하기 16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6K제곱 빼기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6K제곱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4로 한번 약분하고 밖에서 또 4를 안에서 4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4K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인수분해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K-1, 2K 더하기 1분의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분수 형태가 됐습니다. 따라서 부분분수로 쪼개보겠습니다. 2분의 1 한 번 더 나가야 되니까 32분의 1 하고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2k-1분의 1 마이너스 2k 더하기 1분의 1인데 어떻습니까? 홀수항이 연이어 나타나는 형태가 되니까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항 하나 남겠습니다. 따라서 3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 1이니까 32분의 1의 극한값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극한값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8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분의 3이고 우리 네모친 분홍색으로 네모친 부분은 3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해주면 32분의 여기 8분의 3인데 제가 8분의 1로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4, 3, 12 해서 3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16분의 1, 이것은 32분의 13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극한값은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3이 되는데 32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3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6번은 변형과 부분분수를 활용한 무한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2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있겠습니다. 이 직선 L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L 위에 한 점 A라고 하고 A를 중심으로 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C1이라고 했습니다. L과 만나는 점 이 점을 P1이라고 했고 이 P1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내접시켜서 Q1, R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Q1, R1이 L과 만나는 점을 P2라고 했고 그리고 다음 원을 그리는데 역시 L1, L 위에 중심이 있고 P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C2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P2에서 한 꼭지점을 갖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계속 그려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넓이가 S1, 두 번째 넓이가 S2 해서 계속 SN을 무한히 더했더니 7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놨는데요. 그 그림을 확대시켜서 한번 여백이 모자라서 글씨를 좀 덥지만 확대시켜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중심은 이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해당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여기 이렇게 3등분해 놓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중심도 이렇게 무게중심이 되면서 3등분이 되겠습니다. 이 한 칸의 간격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반지름이 2A다 라는 뜻이고 이 밑에 있는 C2의 반지름도 2B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닮은 비를 추론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2A 그리고 여기 2B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의 발 여기 이렇게 수선 그어서 여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쓸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가 2A 여기가 2B 하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A-2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을 좀 뽑아와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 길이는 2A-2B라고 표현이 되고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여기 한 칸 A, 여기 두 칸 2B 해서 A 더하기 2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각은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걸 활용해주면 사인 세타는 A 더하기 2B분의 2A-2B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2를 약분해주고 곱해주면 3A-3B는 A 더하기 2B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B는 5분의 2A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찾았습니까? 반지름 2A, 2B 하니까 닮은 B A 대 B인데 B가 5분의 2가 되니까 닮은 B 한번 써보겠습니다. 닮은 B는 1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1대 5분의 2 해주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공비를 구해줘야 되는데 공비는 넓이를 구해가니까 닮은 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비가 25분의 4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체크해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넓이가 되는 초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항 체크해 주려고 했는데 정삼각형 여기 높이가 3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A 여기는 2배니까 2 루트 3A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항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3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a 제곱해서 초항은 3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1-r분의 a를 써야 되는데 3 루트 3분의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 무한급수의 합은 7 루트 3이고 초항 곱하기 3 루트 3a 곱하기 1-r분의 r분의 2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21분의 25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 약분해주고 3도 약분 한번 하면 7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을 계산하는데 제가 여기 a제곱을 다 빼먹고 있습니다. 여기 a제곱 그리고 여기도 a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주면 a의 값은 25분의 7에 49가 돼서 a의 값은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은 2a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7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3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직선 y는 루트 2n과 곡선 y는 루트 3x-1이 만나는 점을 라지 an이라고 했고 직선 OAN이 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라지 BN이라고 했습니다. 이 AN과 BN의 x좌표의 차이를 스몰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PQ를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 그림은 조금 오른쪽에 넘겨 놓겠습니다. 뭐 먼저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까? AN의 x좌표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이거하고 이거 연립하는데 둘 다 루트 있어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n하고 표현되고 x는 3분의 1 그리고 2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 좀 표시를 할 텐데요. 이것의 x좌표를 알파, 이것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x좌표가 오른쪽 알파는 3분의 1 2n 더하기 1로 구해졌고 이제 베타만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다시 연립해줘야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OAN 하는데 AN, 이 점의 좌표 AN과 원점 사이의 직선이니까 기울기만 체크해주면 돼서 X좌표분의 Y좌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n 더하기 1분의 3 루트 2n 하고 기울기 표현되고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하고 다시 루트 3x-2라고 연립을 하기 위해 양변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3, 9, 2, 18 nx제곱하고 좌변은 나타나고 nx제곱은 우변은 2n 더하기 1의 제곱에 3x-1을 곱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8n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2n 더하기 1제곱 x 그리고 또 넘어오면 2n 더하기 1의 제곱은 0하고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것의 두근이 뭐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알파 베타라는 뜻이고 우리 알파를 찾았으니까 베타를 찾기 위해서 근계간을 써보겠습니다. 베타 곱하기 알파 해주는데 3분의 1 그리고 2n 더하기 1이라고 했고 두근의 곱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8n분의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n분의 2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베타는 해주면 6n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6n분의 2n 더하기 1 하고 베타를 구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타는 6n분의 2n 더하기 1 해서 두 점의 x좌표를 찾아서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AN은 하고 스몰 AN은 X좌표의 차이인데 3분의 1 2n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6n분의 1 2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6n으로 통분을 해주고 각각 정리를 해주면 6n 통분해주고 2n 더하기 1로 묶으면 2n-1이 돼서 2n-1 곱하기 2n 더하기 1하고 AN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꼴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AN분의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N분의 1 역수를 취하고 N을 곱해주니까 2n-1 그리고 2n 더하기 1분의 6n제곱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2분의 3이니까 p의 값이 2분의 3이구나 라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극한값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해서 p의 값을 체크를 했고 실제로 그 무한급수의 합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3을 빼서 통분을 해주면 2n-1 그리고 2n 더하기 1 하고 통분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12n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 3을 곱해줘야 되는데 4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 했더니 빼기 12n제곱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n제곱 지워지고 여기 2분의 3인데 부분 분수에서 2가 또 나와서 다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해주고 여기는 2n-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홀수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무한히 더해주면 앞에 항 하나가 남는데 그 첫 번째 항이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한히 더해주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무한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4분의 6 해주니까 정답은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1번은 선분의 길이를 활용한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3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림인데 원래 그림은 좀 빼놓고 보조선이 좀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대체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즉 증가하는 로그 ax에 대해서 x절편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a, y는 n과 만나는 점을 pn, y는 2n과 만나는 점을 qn, 그리고 각각의 y축과 만나는 점을 hn, in이라고 했고 이 삼각형의 넓이 tn, 이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k와 a를 찾아서 60 곱하기 a분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로그 함수 x절편 1,0이 되겠습니다. 여기 x절편 1하고 체크해 놓고 pn의 x좌표 는 n이 되게 하는 x값을 체크를 해주면 a의 n제곱 그리고 여기는 a의 같은 방법으로 2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tn은 간단히 나타나겠습니다. tn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 여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밑변은 a의 2n제곱 높이는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 곱하기 a의 2n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sn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n은 이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 전체 넓이 즉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사다리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좋고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것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 이거 더해서 접근해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선 정리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해주고 좌표를 순서대로 a부터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1,0 하고 나타나고 pn은 a의 n제곱 n, qn은 a의 2n제곱 2n 그리고 점 a의 좌표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여긴 0이고 n 곱하기 a의 2n제곱 그리고 여기 더하기 2n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빼분을 다른 사선으로 곱해보면 n하고 2n, an이 있습니다. 2n 곱하기 a의 n제곱 더하기 n하고 뺄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절대값 역할을 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의 2n제곱이 a의 n제곱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n 곱하기 a의 2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n a의 n제곱 2n에서 n을 빼니까 더하기 n하고 sn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좀 끌어와서 써보겠습니다. k-tn분의 sn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하고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분의 이거를 하는데 2분의 1 지워주고 n도 뚜루룩 약분되는 게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분의 이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뭐가 되겠습니까? 괄호 열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눠주면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의 n제곱분의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a2n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n이 아니고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또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것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a는 어떻습니까? 여기 등비수열인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공비가 0하고 1 사이인 값이 돼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이 돼야 되니까 k는 1하고 k의 값이 정해지겠습니다. 쓰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비슷한 계산 어디서도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레벨 3 1번 문제에서도 이 비슷한 계산을 했었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극한 무한급수의 합이 5분의 3이 되도록 뭘 체크해줘야 되겠습니까? 스몰 a, 이 상수 a의 값을 한번 체크해야 되니까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1이라고 했고 이제 괄호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2n분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의 2n 제곱분의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둘 다 등비수열인데 둘 다 수렴 범위에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r분의 a를 두 번 쓰겠습니다. 1- 여기 an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1-a분의 1 공비는 a분의 1이고 초항은 n의 1 대입하니까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공비가 a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a제곱분의 1이고 초항은 1 대입하니까 a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각각 여기는 a를 곱하고 여기는 a제곱을 곱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또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분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2a 더하기 2가 되고 빼기 1을 하니까 2a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극한값 체크를 하는데 그 극한값이 5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는 5분의 3 하고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10a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또 정리해주면 3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8은 0 하고 나타나고 3, 1, 4, 2 하고 해주면 a 값은 어떻습니까? 1보다 큰 상수 했으니까 a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도 찾았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2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원 레벨 3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습니다.
AN에 대한 정보가 여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항이 0이 아니고 유리수여야 되는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수열 BN이 다음 조건 가하나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 BN에 대한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조건 가부터 들여다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AN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있어서 한번 분리해서 써보겠습니다. A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BN은 하고 양수로 나오니까 둘이 계산을 해주면 AN하고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A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BN은 이번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타나니까 -AN, -2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건 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B3이 0이라고 했습니다. B3이 0이면 하고 쫓아올 텐데요. B3이 만약에 A3하고 같으면 A3이 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아닌 했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A3이 0이 아니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A3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0, B3이라고 했는데 A3 어떤 쪽으로 가겠습니까? -A3 -2하고 오른쪽 조건에 맞춰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3이 -2라는 뜻이고 A3은 AR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A로 표현하면 또 어떻습니까? A는 하고 표현해주면 -R제곱분의 2다라는 조건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건 나에 남아있는 A호는 B호랑 같다라는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호가 B호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한번 다시 써보면 B호가 A호랑 같다라는 뜻인데 A호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R의 4제곱인데 이 조건을 따라왔다. 그 말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R제곱은 -2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입해주면 -2R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 R제곱의 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R제곱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A는 하고 다시 써보면 A는 -R제곱분의 2라고 했습니다. R제곱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그럼 역수를 취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A의 초항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수열들이 어디 AN들이 수직선 위에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찾은 건 뭐가 있습니까? A3이 -2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A3은 -2 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A5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어딘가에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4보다 작다 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정도에 한번 띄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2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R이 양수다 그러면 A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2하고 4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A가 위치하고 그 다음 또 R이 만약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R이 양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2가 이 사이에 이렇게 오고 R이 음수면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데 R의 범위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니까 즉 R제곱이 2분의 1 사이가 작거나 같으니까 0으로 점점 수렴하는 등비수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경우는 R이 양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R이 양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열이 음수로 왼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R이 음수여서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R이 음수인 경우, R이 양수인 경우, R이 양수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에 수렴하는 이러한 등비수열이 되고 R이 음수인 경우는 A1, A2, A3, A4, A5, A6 하면서 점점 0으로 수렴하는데 좌우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열은 A5부터는 -1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A4의 위치도 없고 R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겨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B1 더하기 B2가 2분의 11이다 라는 정보를 안 썼습니다. 따라서 R이 양수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R이 0보다 크다 한번 해보면 2분의 11은 하고 표현되는데 B1 더하기 B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B1 하는데 B2라고 A1을 보시면 A1은 이미 마이너스 1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A1은 여기 쫓아가고 그 다음에 R이 항수인 경우 A2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1, A2 모두 여기를 쫓아가서 B1, B2는 이쪽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되고 이거 정리해주면 더하기 4로 넘어가서 2분의 19 하고 왼쪽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A로 묶으면 R 더하기 1이 되는데 마이너스 A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R제곱분의 2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R제곱분의 2 하고 계산이 되고 R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제곱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에 2도 곱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9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이 근이 만족하는가 하고 체크를 하는데 제가 짝수 공식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9가 되고 4 곱하기 20해서 80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수가 아니겠습니다. 제곱수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R은 무리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왔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유리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R이 음수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이 음수인 경우 똑같이 조건을 써서 2분의 11은 B1 더하기 B2를 한다고 했는데 B1은 어떻습니까? 여기 써서 오른쪽 조건을 쫓아가고 이번에는 A2가 오른쪽으로 가서 A2는 B2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해주고 그 다음에 B2는 AR로 더해지겠습니다. B2는 A2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또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주면 2로 넘어가면 왼쪽은 2분의 15가 되고 오른쪽은 또 A로 묶어보면 R-1이 되는데 A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양변에 2도 곱하고 R제곱도 곱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R제곱 이쪽으로 넘어오면 더하기 4R-4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5하고 3하고 2하고 2, 5, 20 해서 R이 5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우리 R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R 찾았고 한번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초항은 어떻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R제곱분의 2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9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초항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R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몇 번째 항을 우리가 체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네 번째 항이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관심이 있어서 일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은 있고 두 번째 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항은 3이라는 걸 알겠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네 번째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4 죄송합니다. 우리 네 번째 항은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이미 정리는 끝나겠습니다. 일단 썼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제가 화살표 방향도 휘리릭 고쳐놨습니다. 어떻습니까? 1, 2, 그리고 3, 4 이렇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띵띵띵띵띵띵 하고 0 주변으로 몰려가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 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bn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A2라고 A3만 제외하고는 Bn은 AN이랑 같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가야 되니까 세 번째 항만 따로 계산하고 네 번째 항부터 가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해주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더하라고 했는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은 따로 떼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4부터 무한대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AN하고 같겠습니다. 그러면 B1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쫓아간다고 했습니까? 여기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 하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B2는 어떻습니까? A2랑 같아서 더하기 3 하고 오겠습니다. 더하기 3 오고 B3은 또 어떻습니까? 다시 또 오른쪽을 또 쫓아가서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2 A3 우리 근데 B3 0인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B3 0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쓰는데 공비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2분의 초항은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항이 초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 앞에는 2분의 11이 남아있고 뒤에는 3을 곱해주면 5분의 4가 분자분모에 3을 곱해주면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55 곱하기 8 해주니까 63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73이 되겠습니다. 3번은 무한등비급수와 절대값 문제가 되겠습니다.